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핵은 물론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과 국무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이런 미국의 입장은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So there should be no doubt in anyone's mind, starting with Pyongyang, of our commitment to defend our allies, our partners, our friends, and to extended deterrence.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방어에도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은 3국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회담에서는 박진 외교장관과 공동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Another is our shared security, an area where we have enduring ties as our troops continue to train and conduct joint exercises side by side. As President Biden has said, our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 압박 등 미한일 3국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In this regard, its illicit cyber activities constitute a grave threat, not only to the global economy and industries, but also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we must consolidate international efforts to block North Korea's illicit revenue stream. And I think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cooperate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And by doing so, we will leave Pyongyang with no option but to return to dialogue and give up its nuclear development. 한편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 중에 박진 장관의 양해를 얻어 중국의 정보 수집용 풍선이 미국 하늘을 비행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장관은 중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실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블링컨 장관이 어느 시점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이후 나온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더 많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미한 국방장관 회담 후 발언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호전적인 발언을 해온 북한의 행동을 비춰볼 때 북한의 반응은 놀랍지 않다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오스틴 장관의 방문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며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계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미한 동맹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타이완 등 영내 외교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영김 의원은 선출 소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세계 무대에 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인권 증진과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동맹국들과의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적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영김 의원은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주해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했으며 지난 117대 의회에 입성한 뒤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영내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북한의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추가로 5건이 확인됐는데 환적이 이뤄지는 장소가 국제사회의 단속이 집중되는 남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점차 북한 해역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초도 남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길이가 100m 내외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중간에 크기가 작은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길이 80m에서 100m 사이의 선박 2척을 포함한 선박 3척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이 해역에선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길이가 80m에서 100m 사이인 또 다른 선박 6척이 각각 3척씩 밀착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달 1일에도 50m 길이의 선박 2척이 밀착해 무언가 전달하는 정황이 잡혔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 1월 이후 총 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번 5건을 더하면 이 일대에서 발견된 환적 의심 사례만 올해 벌써 14건에 달합니다. 위성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친다면 이 일대에서 더 많은 불법 환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북한의 불법 환적이 빈번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는 환적 정황 포착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환적 제재 회피 행태를 집중 단속하자 북한 당국이 환적 장소를 인근 해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환적을 통해 어떤 품목이 거래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5는 북한이나 북한 대리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최근 VOA에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고 선박은 어디서 출항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해군 초계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지난 1월 초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 정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로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해군은 3일 홈페이지에 스페이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미한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하고 스페이함이 영국 전함으로서는 최초로 평택항에 입항해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한 해군과 함께 적의 위협에 대응한 전투정 상륙과 침투, 탈출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북 식량 지원 실무를 맡았던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교수인 나치오스 전 처장은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전 세계 1위였지만 북한이 외부 통역사 승인과 분배 등의 지원 규칙 약속을 어겨 모든 것이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1993년 월드비전 부총리 시절 인도주의 전문가들이 6개월간 북중 국경에서 잠복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으로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원의 수혜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점 등이 증명되기 전까지 지원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집단 영농의 민영화 등 북한 당국의 경제개혁 없이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내린 국경 봉쇄 조치는 북한 내 기근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영양실조를 겪는 주민들을 전염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납포했던 푸에블로호의 승조원 등이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공식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이 2일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한 이 소환장에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 소환장이 전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원고 측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연방 민사 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환장의 수신인 날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명시됐으며 평양 중성동 소재 북한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의 수신을 거부해 소환장 송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